오늘 컴파일 커맨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새 이제 합성 쪽으로 벌써 넘어갔어요. 사실은 계속 이제 보는 그림인데, 네, 요건 이제 어제 했었고, 오늘 이제 오전, 아까까지 해서 콘스트레인트에 대한 내용은 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적절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합성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사실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궁금한 건 예제 스크립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죠? 그리고 콘스트레인트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가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다 밟았습니다. 스크립트가 궁금하시다는 건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그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콘스트레인트는 이제 배우셨으니까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넣어보면서 아까 제가 실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체크 타이밍 했을 때 이상이 없고 그리고 리포트 언더바 포트를 했을 때 그 빈칸이 없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끝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툴이 이제 컴파일을 잘해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컴파일이 결과가 안 좋다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제는. 그래서 궁금한 건 다 끝났지. 이제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컴파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컴파일 울트라 하면 끝나요. 사실은. 네, 내부적으로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건데 이 슬라이드는 좀 많긴 한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편하게 지금서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 좀 슬라이드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옛날 자료라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옛날 자료라서 DC 엑스포트에 대한 커맨드가 나오고요. DC 울트라에 대한 커맨드가 나옵니다. 커맨드의 차이는 컴파일이냐 컴파일 울트라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컴파일 울트라를 쓸 테니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한번 좀 되어 있는 자료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울트라를 쓰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웨어 라이센스도 같이 있다면 컨비네이션 로직에서 좀 더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투패스 컴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패스 컴파일. 투패스 컴파일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컴파일 한번 했는데 조금 더 개선된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럼 한 번 더 돌리는 거. 그게 인크리멘탈 이라고 하는 건데요. 두 번 돌린다 해서 투패스 컴파일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두 번 돌린다. 한 번 해보고 또 돌려본다. 그럼 두 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할 수 있어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또 궁금할 수 있겠다. 소스만 입력을 받아서 컴파일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도 받아서 걔를 컴파일을 또 할 수 있어요. 대신 그렇게 되면 옵티마이즈를 좀 더 하는 거겠죠. 그렇죠? 소스 상태로만 읽어서 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도 받을 수 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한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컴파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컴파일을 하는 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내부적으로 뭐 아키텍처럴, 로직 레벨, 게이트 레벨로 이렇게 쭉 옵티마이즈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최종 이제 디자인을 완성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점은 뭐냐면 컴파일 또는 컴파일 울트라에 옵션이 3가지가 붙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옵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슬라이드예요. 3가지가 붙을 수 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그 다음 옵션에 대해서 설명이 될 거예요. 먼저 맵 에포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맵 에포트를 하게 되면
그냥 high를 주게 되면요. 그러니까 높다는 뜻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크리티컬 패스가 있으면 거기를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서 컴파일을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심각한 패스를 얘기하는 거죠. 간당간당한 거예요. 스펙을 줬는데 우리 그 크리에이트 클락을 하면 인터널 쪽에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에 계산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에 콤비네이션 로직이 좀 많아서 스펙을 이제 맞추기에 굉장히 간당간당한 거, 거기를 크리티컬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맵 에포트 하이를 주면 네, 된다 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하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컴파일 울트라 커맨드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하면 돼요 라는 겁니다. 그냥 하면 돼요. 컴파일 울트라 그냥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컴파일 옵션에 바운더리라고 하는 옵션이 올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는 보세요. 여기가 이제 타이밍 크리티컬한 패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레지스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쭉 거쳐가지고 뭔가 더 많은 애들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긴 패스가 형성이 되어 있죠. 컨비네이션 로직인데. 근데 바운더리라는 옵션을 주면 얘를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해줘요. 잘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걸 하다 보니 원래는 in1에서부터 출발했던 패스인데 갑자기 Q바 쪽으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바운더리 옵션을 쓰면. 그러니까 옵티마이즈는 잘해주는데 갑자기 내부에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원하는 펑션은 잘 동작할 테지만 갑자기 연결 정보가 끊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유저가 SVF를 반드시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SVF는 우리 이미 스크립트 예제에 들어가 있어요. 스크립트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상단에 set svf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있으면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포멀리티가 얘가 얘로 바뀌었네 라고 인식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사용하시고 바운더리는 SVF만 잘 사용해서 포멀리티한테 던져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내가 SVF를 사용하는 걸 까먹더라도 자동으로 default.svf가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default.svf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컴파일 울트라를 쓸 수 있는 분은 그냥 쓰세요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울트라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약간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좋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울트라 쓰면 한 번에 해결돼요 라는 뜻입니다. 울트라 쓰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컴파일을 쓰실 때 set boundary optimization 그 블럭 네임 주고 true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일부 모듈에만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제 스캔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캔은 컴파일 울트라나 그냥 컴파일이나 스캔 옵션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캔이라고 하는 건 DFT 컴파일러 할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DFT 컴파일러 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원래 그 디자인 컴파일러라고 하는 툴을 깔면 그 안에 파워 컴파일러, DFT 컴파일러, 그 다음에 디자인 컴파일러,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 일반적인 레지스터, 그러니까 플립플롭이잖아요. 요게. 근데 요 스캔 옵션을 붙이게 되면 좀 특별한 녀석으로 바뀌어요. 이 앞에 뭔가 먹스가 붙어 있는 녀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게 그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갑자기 테스트를 위한 입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입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 RTL을 짜고 그 변환에 합성이 된 결과를 이렇게 보면 펑션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스캔을 붙여서 그 테스트용 입력 단자가 생긴 녀석을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얘네들을 다 이렇게 세로로, 그러니까 가로로 이렇게 펑션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을 때, 세로로 이렇게 라인을 뚫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한번 쫙 펼치면 테스트만을 위한 경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래서 원래 펑션이 아니라 테스트 목적으로 그 입력 신호를 따로 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거를 위한 테스트 이네이블 신호가 따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칩이 만들어지고 나서 칩을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테스트 업체에 가져가죠. 그 칩을 테스트 업체에 가져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테스트 패턴이 이겁니다. 라고 주면 그쪽에서 툴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검사를 해주죠. 금방 나옵니다. 테스트 패턴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테스트 패턴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툴이 만들어줍니다. 테트라맥스라는 툴을 쓰면 그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거를 갖다 주면 회사에 그런 장비가 있는 곳에 갖다 주면 바로바로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제 비싸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칩을 만들어야 되니까 테스트 기능을 넣어서 만들어 봅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DFT 컴파일러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걸 통해서 테스트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스캔을 붙이지 마세요. 절대 붙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이거를 쓰잖아요. 여기 원래 그냥 플립플롭 쓰면 되는데 더 큰 녀석으로 바뀌어요. 그럼 에어리어가 손해예요. 오히려 쓰지도 않을 기능인데 이걸 붙인다. 그러면 손해예요. 에어리어가 커져요. 괜히. 그리고 타이밍도 느려집니다. 괜히 느려져요. 괜히. 그러니까 쓸 일이 없으면 쓰지 마세요. 아예 스캔 옵션을 쓰지 마세요. 그런데 필드에서는 무조건 쓰죠. 필드에서는 무조건 씁니다. 써야 되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 패턴을 이제 하나씩 넣어서 하나씩 밀어 넣어서요. 하나씩 뽑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예상되는 결과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봤더니 다른 지점이 있다. 그러면 그 플립플롭은 뭔가 공정을 거치면서 약간 잘못 생성이 됐거나 이 부분이 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테스트 기능이 없으면 이런 스캐너블한 셀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정책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인풋하고 출력 핀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디가 이상해서 지금 이 칩이 동작을 안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는 꼭 이거를 쓰게 되어 있죠.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는 게 사실 좋은데 이거를 쓰는 방법은 DFT 컴파일러 교육을 통해서 작년 교육에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올해나 조만간 테스트 교육을 아예 따로 열어서 이거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만들어진 칩이 있으면 그거를 테스트가 가능한 보드에 실장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덱에서 보드를 이제 2가지 버전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칩 테스트 보드라는 걸. 이제 바운더리 스캔 방식으로 그 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거를 실제 보드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해놓은 거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팔았는데 한 2년 텀을 두고 한 20대씩 만들어서 팔았어요. 20대씩 팔았는데 다 팔리긴 다 팔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서 다음 버전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그 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애초에 칩을 만들 때 합성부터 이런 스캔 그 다음에 DFT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캐너블한 셀을 만들 수 있는지 칩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베네핏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리고 이런 셀들을 뭐 먹스 형태가 있는 녀석을 쓸 건지 아니면 뭐 레치 형태를 쓸 건지 클락드 스캔 방식을 쓸 건지 뭐 등등한데 네, 그거는 DFT 컴파일러 할 때 들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내용은 뭐 특별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지스터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컴파일 울트라
컴파일 울트라를 하면서도 SPG 옵션을 쓸 수 있을 때,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나 냄새가 나죠? 네. 네. 이렇게 좋은 옵션을 쓰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Y 레지스터에서 이렇게 출력이 나가는데 이게 팬아웃이 200이라고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팬아웃이 굉장히 많아요. 팬아웃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Y 레그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복제를 해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팬아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단 라이센스를 사세요. 라는 냄새가 나죠? 네.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이 옵션은. 아직 대학에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필드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들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 옵션만 붙이면 자동으로 해준다니까. 네. 그래서 그 넷리스트에 언더바 REP라고 하는 게 붙으면 아 이게 자기 복제를 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레지스터 리플리케이션 또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자기 복제를 해준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어디, 뭐 하다 여기까지 넘어왔냐면, 스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컴파일 쪽에도, 그냥 컴파일 쪽에도 스캔이 있고요. 컴파일 울트라 쪽에도 스캔이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블한 디자인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스캔을 쓰지만, 난 모르겠다, 뭐 하는지. 그러면 아예 쓰지 마십시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옵션에 대한 얘기는 다 드렸고, 컴파일을 하자마자 이렇게 우리가 내리죠, 명령을. 그래서 아까 6번, 7번, 6번이죠. 요거는 6번이었을 거예요. 6번 레포트 파일. 요거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맥스 딜레이 셋업, 맥스 에어리어, 맥스 캐피시턴스 에러, 뭐 무슨 에러 막 등등등 나올 거예요. 엄청 쏟아질 겁니다. 지금은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맥스 에어리어만 본 거지.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거의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스펙을 좀 완만하게 하시는 거. 예를 들어 주기를 좀 늦춘다든가, 내가 셋 인풋 딜레이를 좀 줄인다든가, 그죠?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조그마한 모듈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드라이빙 셀이나 그 셋 로드 있죠? 출력 쪽에 그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탑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차피 입력셀하고 출력셀은 정해져 있죠 또. 근데 우리가 또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거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락하고 인풋 딜레이, 아웃풋 딜레이 좀 조정하는, 수치를 조정하는 그 방법밖에 사실 없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맥스 에어리어는 원래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 맥스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나왔다. 맥스 캐패시턴스. 그럼 RTL 수정하는 방법밖에 사실 없어요. RTL을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캐패시턴스를 넘어갈 수밖에 없게 부담이 많이 가는 네트를 여러분들 스스로 RTL 코딩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맥스 캐패시턴스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을 덜어주게 이렇게 아까 자기 복제 잠깐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뭔가 펼쳐서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RTL 코드를 수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툴이 해주겠지만, 네, 해주겠지만 툴이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죄송한데 저는 종교 이런 건 상관없는데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마땅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 부처님이 아니에요. 툴이. 그러니까 RTL을 수정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보통 코드 짠 사람이 합성해보니까. 그렇죠? 자, 이제 투패스 컴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운더리, 스캔, 맵, 에포트 옵션 이외에 인크리멘털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려봤는데 조금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인크리멘탈이라는 옵션을 써요. 그러면 얘가 한번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요. 근데 결과가 엄청 다르진 않습니다만, 결과가 엄청 다르진 않아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소스를 바꾸든지 스펙을 조금 완만하게 하든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툴이 이렇게 했는데도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네. 어쨌든 2번 컴파일 할 수도 있고 3번 컴파일 할 수도 있고 4번 컴파일 할 수도 있어요. 대신 두 번째부터는 인크리멘탈을 붙여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부터는 인크리멘탈을 붙여주시고 더군다나 합성이 된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읽어드려서 컴파일을 하는 경우라면 인크리멘탈을 붙여줘야 되겠죠. 이미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소스도 바꾸고 뭐 스펙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반복을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 성공하는 시점이 생길 거고요. 분명히 생겨요. 성공하는 시점은 분명히 생깁니다. 생기고요. 대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스, 똑같은 콘스트레인트를 가지고 돌렸는데 첫 번째 돌렸을 때와 두 번째 돌렸을 때가 약간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몇 번 해보면 해볼수록 아무것도 안 바꾸고 툴을 계속 반복적으로만 돌렸을 때 좋은 일이 생길까요? 몇 번 했는데도 좋은 일이 안 생기면 몇백 번을 해도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얼른 소스 바꾸는 게, 얼른 콘스트레인트 바꾸는 게 빠른 길이에요. 일단 몇 번 해보시고 이거 인크리멘탈 해서 별로 재미 못 보면 빨리 선회하셔야 돼요. 빨리. 그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긴 한데, 툴이 조금만 더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들은 인크리멘털이라는 게 여기 첫 번째 나오고, 조금 더 다른 또,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나옵니다.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더 지나가 봅시다. 인크리멘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참, 이거 얇았죠? DC 울트라는 그냥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예, 그냥 컴파일 할 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세요. DC 울트라는 그냥 하면 돼요. 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DC 울트라 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캔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아까랑은 좀 달라요. 바운더리, 에포트 하이, 이런 거 없죠? 여기에서는 스캔 옵션, 리타임 옵션, 마이너스 타이밍, 마이너스 에어리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옵션이 다르죠, 아까랑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더 좋은 기능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옵션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스캔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리타이밍, 타이밍 이런 거는 이제 타이밍 이슈, 타이밍 크리티컬한 디자인 할 때, 에어리어는 에어리어의 크리티컬한 디자인을 할 때 쓰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리타임에 대해서 볼까요? 리타임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급적 쓰지 마십시오. 설명은 드리겠지만 쓰지 마십시오. 이거 하게 되면 엔지니어가 하나라면 상관없겠지만 엔지니어가 여러 명 있거나 단계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각 단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용역 주는 그런 경우 있죠. 용역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거 리타임 옵션 쓰면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A, B를 보세요. 원래 디자인이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결과는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스 슬랙이 바이올레이티드긴 하죠. 바이올레이티드긴 한데 좀 많이 줄여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줄여줄 수 있고 좀 좋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펑션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RTL 설계자가 불안해해요. 이거 바뀌면.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RTL이 몇 번 칩으로 성공을 했던 또 소스에 예를 들어. 그러면 더더욱 바뀌는 거 싫어하죠. 바꾸고 싶겠어요? 이거 바꿨다가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이런 얘기 바로 나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몇 억 날리고 싶은 건 아니죠. 몇 억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가급적 리타임은 쓰지 마십시오. 옵션은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능이지만 펑션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댑티브 리타이밍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브드 레지스터는 대문자 R이라는 그 접두사가 붙으면서 리네임이 돼요. 네임이 바뀝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가 또 없어지고
옮겨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기본적으로 옮겨지고 바뀌어지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안 바꾸고 싶다 라는 게 또 필요해요. set 돈 타임이라는 게, 돈 리타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발생하죠. 자, 이렇게 볼게요. 방금 전에 그 어댑티브 리타이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댑티브 리타임은 그 여기 말씀을 좀, 여기 써 있는 말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슬라이드는 이제 파이프라인 구조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파이프라인도 사실 좀 굉장히 이 컨비네이션 로직이 길죠. 곱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차라리 레지스터를 중간중간에 심어주면 파이프라인처럼 구조가 바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슬라이드의 이 그림은 그런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레지스터, 파이프라인 디자인에 대한 레지스터 리타이밍을 설명할 거예요. 방금 전장까지는 어댑티브 리타이밍이라고 해서 파이프라인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의 경우에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옵션을 쓰면 이렇게 바뀐대요. 아까 그게. 바뀔 수 있다. 더 좋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대신 이름은 좀 바뀌죠. 이름이 막 새로운 게 막 변경되면서 막 뭐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온다. 네. 근데 뭔가를 리타임을 하지 않고 싶어요. 그럴 때는 set don't retime을 쓰시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리타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 디자인이든 파이프라인 디자인이 아니던 리타임을 하면 좀 더 뭔가 자기가 알아서 막 이렇게 잘 해준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가급적 쓰지 마십시오. 분란의 소지가 있다. 그죠? 기능은 좋은데. 그죠? 됐습니다. 네, 리타이밍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잠깐 alive라고 하는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신세시스 했던 디렉토리에서 ls를 하면 alive-52라는 폴더가 생겨 있을 거예요. 지금 ls를 해보시면 alive-52라는 폴더가 있어요. 합성을 했다면 이제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불림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라이브러리를 분석을 해서요. 그 라이브러리를 얘가 막 이렇게 분석을 해서 불림 펑션을 지가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에어리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이렇게 막 지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지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로직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어서 에어리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지가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 한 번 딱 만들어요. 또 그 자리에서 클린 안 하고 바로 런을 또 돌리면 alive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만들었으니까. 한 번만 만들면 또 다시 만드는 일은 없어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DRC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까 DRC 얘기 잠깐 드렸는데, 레이아웃 하시는 분들, 뭐 디지털 레이아웃을 하시든, 풀 커스텀 레이아웃을 하시든, DRC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그거랑은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툴마다 다 DRC가 있는데, 디자인 컴파일러가 얘기하는 DRC는 이거를 뜻해요. 세 가지입니다. 맥스 트랜지션, 맥스 팬아웃, 맥스 캐패시턴스. 이게 이제 DRC 룰인데, 디지털 레이아웃을 이제 오토 PNR을 하시든 아니면 풀 커스텀 레이아웃을 하시든 DRC는 가장 먼저 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DC도 DRC부터 봐요. DRC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한 상태에서 이제 타이밍도 보고, 그 다음에 스펙을 뭐 위반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원래는 이 DRC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맥스 값을 다 세 개를 다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 라이브러리 셀을 쓰니까.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거의 이게 위반이 될 일은 없습니다.
심각한 무슨 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거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툴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을 때는 set cost priority라는 거를 쓰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예시로 마이너스 딜레이라는 거를 했는데요. 그 타이밍을 좀 더 볼 수 있게 내가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다. 유저가 실제로 주는 거죠. 스스로. 근데 원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DC의 우선순위는 DRC가 먼저고 그 다음 타이밍인데 올리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대요. 그러니까 여기 노트라는 걸 보시면 디자인 룰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저가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지나간대요. 그 다음에 맥스 딜레이, 민 딜레이, 타이밍이겠죠? 그 다음에 파워, 에어리어 이렇게 본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딜레이라는 걸로 커맨드를 내리면 여기 맥스 딜레이, 민 딜레이가 제일 위로 올라간다. 디자인 룰 컨스트레인트보다 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클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클락에 대해서. 클락은 어떻게 얘가 클락 네트를 인식을 하냐면, 자, 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DRC라는 걸 배웠죠? DRC를 고치는 일은 기본적으로 안 해요. 어디에 대해서? 클락 네트에 대해서. 클락 네트에 대해서는 DRC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아이디어를 하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DC가 생각할 때 뭐를 클락 네트로 인식을 하냐면, 레지스터 클락 핀에 연결된 네트는 클락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레지스터 클락 핀에 연결된 건 클락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점선이나 이런 그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식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진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클락으로 인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요. 사실 다 클락인데 약간 애매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선이나 가는 선 쪽에 버퍼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된대요. 그럴 경우는. 근데 이렇게 될 일이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을 보셔야 돼. 실제 컴파일하고 GUI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저런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 저렇게 명령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가 발생하면 쓸 수 있는 커맨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true를 주시던가 아니면은 don't touch 네트워크를 하시던가 아이디얼 네트워크를 하시던가 해서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키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요거 볼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컴파일에 대해서는. 자, 우리 요즘 CPU가 이제 많이 이제 좋아져가지고요. 코어가 많이 있죠. 그죠? 지금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아마 4개인가 8개인가가 있어요. CPU, 여러분들이 쓰는 그 리눅스 머신이 코어가 8개인가 있고, 뒤 쪽은 더 많아요.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터미널에서 탑 치면, 탑이라고 하는 세 글자 치고 엔터 치면, 지금 해보세요. 리눅스 터미널에서 탑이라는 명령을 내려보고요. 탑이라는 명령을 그냥 내려보세요. 리눅스 터미널에서. 탑 한 다음에 1번 키 눌러보세요. 1번. 그럼 CPU 제로부터 해서 쭉 쏟아질 겁니다. 그죠? 아, 여긴 4개네요. CPU가. 네. 그래서 그 맥스코어 4라는 뜻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슬라이드에 맥스코어 4라는 게 그걸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코어가 4개 정도 있으면 지가 알아서 분산해서 연산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요. 라이센스 하나만 있어도 4개 코어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하나만 있어도 4개 코어는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방금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으시면 Q 누르시면 돼요. Q 누르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죠. 한 개의 서버를 여러 명이서 쓰는 경우 저렇게 했다가는 이제 서로 침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한을 해야 될 때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단에 있는 저렇게 쓰면 됩니다. 코어를 제한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하나 또는 2개 이렇게 제한한다 라고 할 때는 저렇게 쓰면 됩니다.
네, 똑같은 얘기 하는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건데요. 컴파일을 하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봐야 되는 게, 내가 줬던 스펙을 위반했냐, 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먼저 보겠죠? 그 커맨드를 보고, 이 중에서, 셋업에 대해서 뭔가 애들이 쭉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타이밍적으로 좀 더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바로 이어서 리포트 타이밍을 해서 그 부분들을 실제로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번하고 7번 그 리포트 파일들이 다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윗부분 있죠? 이 윗부분이 실제 걸린 시간이에요. 엔드 포인트하고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는 여기 있겠지만 어쨌든 계산해보니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내가 준 스펙에 의거해서 셋업 타임 뭐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여기 안에까지 들어와야 정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75하고 1.72를 비교해보니 아 이거는 바이올레이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 자, 그럼 이거 여기 한번 쭉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이걸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 자, 일단 이게 소수점이 2개밖에 표현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그죠? 원래 0.04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빼다 보니까 0.03이 된 거예요. 0.03 어쩌고 더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건데, 0.03을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극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이거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소스는 고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콘스트레인트를 바꿔봅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네, 첫 줄부터 볼까요? 클락은 일단 0에서 그 다음 클락이 2까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일단 이게 2나노세크짜리니까 500MHz 디자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3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해결이죠. 이건 그냥. 그죠? 근데 클락은 나는 절대로 클락은 이거 뭐 포기할 수 없어.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네트워크 딜레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지 않았나 봐요. 주지 않으면 0이에요. 주지 않았나 봐. 그 다음 뭐예요? 인풋 딜레이가 1.2죠. 이거 약간은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어차피 추정값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를 0.03을 줄이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0.03 줄어들 거예요. 그죠? 이거를 0.09로 바꾸면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면 1.72가 될 거니까 만족할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걸 보면. 리포트 타이밍을 보시면서. 이런 센스가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이거죠.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면서. 그죠? 자, 그 다음 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 이제 괄호 열고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네그 언더바 플래그라고 네 번째 줄이죠. 여기가 실제로 입력 쪽인가 봐요. 그래서 입력 쪽에 0.06을 먹었고, 자 이제 이걸 봤을 때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여기 인크리멘트의 약자예요. 인크리먼트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패스, 이거는 누적값이에요. 누적값. 오른쪽은 누적값이고요. 여기 R이나 F가 있는데 이건 라이징이다, 펄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액티브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각각의 타임들이 쭉 먹어요. 이쪽에 보면 타임들이 쭉 먹는데 어차피 이건 합성한 결과니까 어차피 스탠다드 셀로 바뀌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러면 셀의 딜레이나 네트 딜레이를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일단 처음에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거의 못 바꾸실 거예요. 거의 바꾸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 그럼 여기도 거의 못 바꾸고, 이거는 거의 요거 하나밖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에서는 어떨까요?
네트워크 딜레이가 0이죠. 안 줬으니까.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언서텐티가 0.20이래요. 이거 유저가 줬던 부분 아니에요? 이거를 약간 해주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뭐 먹는 게 없는데, 여기 라이브러리 셋업 타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0.09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크게 이 두 부분을 바꿀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해서 이 셀 딜레이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셀 딜레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아까 배웠죠? 인풋 트랜지션과 아웃풋 로드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탑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 IO셀과 출력 IO셀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은 못 바꿀 거예요. 근데 모듈을 설계하시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바꿀 수 있죠. 인풋 트랜지션과 아웃풋 로드를 약간씩 조정할 수 있어요. 그 셀을 조금 더 로드가 엄청 많았었던 거를 좀 줄이면 되고, 그것도 어차피 추정이니까. 인풋 드라이빙 하는 쪽도 약간 좀 더 드라이빙 스트렝스를 조금만 더 높여주는 셀로 바꿔주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 여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 하나만 보고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이제 막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따가 리포트 타이밍 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면, 이제 컴파일 울트라 쭉 이제 옵션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이제 거의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타이밍이라는 옵션을 주면 타이밍을 더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한가 봐요. 이런 것도. 그룹 패스라는 걸 주고, 크리티컬하다. 얼마만큼 크리티컬한지, 웨이팅은 얼마나 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이거는. 네, 다음 챕터에 설명이 될 겁니다. 어쨌든 요 인크리멘탈을 붙이게 되면, 한 번 더, 조금 더 해보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 아까 방금 전에 0.003이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인크리멘탈 하면 조금 더 개선될 수는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인크리멘탈만 붙여서 한 번 더 해보면, 약간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약간은. 엄청 비약적으로는 될 수는 없어요. 네, 약간은 될 수 있다. 그래서 2번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뭐 그냥 DC든 그냥 컴파일이든 그냥 컴파일 울트라든 2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뒤에는 좀 짧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세시스까지는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하는 자, 이제 디자인 웨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놓칠까봐 저 좀 잠깐 보십시오. 정리 한번 할게요. 컴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커맨드만 쓰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된 거예요. 디자인 울트라만 쓰시면 돼요. 뭐 많이 주저리 했는데 기억나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가 있었지? 그러면 가서 찾아보면 되죠. 뭐 기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옵션들은 기억하시면 뭐 좋겠지만 모르겠으면 책 찾아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컴파일 울트라만 쓰면 된다. 그리고 걔가 하느님이 아니니까, 부처님이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면 콘스트레인트를 좀 바꾸고 소스를 좀 바꿀 수 있다. 아니면 셋 인풋 트랜지션이나 아웃풋 로드를 좀 바꿔보면서 반복적으로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방금 전장에 제가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리포트 타이밍 결과를 보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크립트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죠? 콘스트레인트를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실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콘스트레인트 약간만 바꿔서 점 슬래시 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약간 바꿔서 점 슬래시 런만 하고, 약간 바꿔서 점 슬래시 런만 하고, 안 그러면 인크리멘탈 한번 해보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 겁니다. 더 많이 기억하실 것도 없어요. 그죠? 자, 이제 추가적인 좀 신세시스 하는데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이거 디자이너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비교기, 뭐 등호, 뭐 크기 비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로직이 클 수 있어요. 이걸 쓰게 되면. RTL에서는 그냥 쓰는 거지만 우리가 이거를 실제 그 해주는 로직들을 이제 갖다 붙여야 되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좋은 애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툴이 보기에, 이거는 좋은 걸로 바꿔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바꿔줄 거예요. 네. 단, .synopsys DC 셋업 파일에, 그쵸? DW 파운데이션이 적혀만 있으면 된다. 우리 지금 적어놨죠? 그리고 링크 커맨드 내렸을 때 쭉 이제 리스팅 아까 됐던 거 봤으니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택식, 여기 또 바로 나오네요. .synopsys DC 셋업에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럼 바로 쓸 수 있다. 네. 뭐 언그룹 그룹 얘기했는데 그냥 컴파일 루트라 쓰면 자동으로 알아서 잘한다. 뭐 그런 뜻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보셔야 되겠다. 이제 이건 좀 보셔야 되겠네요. 자, 아까 이게 패스 그룹에 대해서 이제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패스 1, 패스 2, 패스 3, 패스 4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인식을 DC가 알아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알아서 인식해요. 근데 영역들을 잘 보면 각각의 영역이 아까 우리 컨스트레인트 할 때 거의 그 영역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all input, all output, 여기 가운데는 internal, 이거는 그냥 combination logic, 뭐 이렇게 패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그룹으로 우리가 줄 수 있다, 일단. 근데 그룹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도메인이 약간 다를 수 있죠. 클락 도메인이. 클락이 원래 클락 1이 있었는데 클락 2가 있고 클락 3가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클락 2, 클락 4 막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막 갑자기 있을 수는 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패스 그룹을 각각 도메인별로 패스 그룹을 지가 알아서 인식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은 하고, 그리고 유저가 줄 수도 있고 선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그룹이라는 게 좋은 일을 해요. 자, 보십시다. 이런 일을 좀 해줘요. 그룹으로 선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많이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합성 결과가. 뭐냐면 요걸 좀 보겠습니다.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옵티마이즈를 가장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그래프상 콘스트레인트 골이 요 정도였어요. 근데 이걸 넘었어요. 넘었으면 사실 바이올레이티드죠? 사실 바이올레이티드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을 하게 되면은 가장 안 좋은 녀석 하나만 보여줘요. 원래. 가장 안 좋은 녀석 하나만 보여줍니다. 가장 안 좋은 녀석. 그래서 걔를 막 이제 막 해서갖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개선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나머지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옵티마이즈는 제일 나쁜 거를 옵티마이즈를 해주긴 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저가 스스로 패스 그룹을 디파인을 해줄 수 있어요. all input, all output, register to register, 그 다음에 combination logic pass 이렇게 유저가 직접 기입을 해줍니다. 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커맨드로. 이렇게 알려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처럼 하단에 보면 여기는 combination logic pass고요. 여기는 클락 패스고요. 여기는 input, output pass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룹별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그룹 내에서 이렇게 타임을 보기 시작을 해요. 아까는 그냥 막 했는데 안 좋은 거 하나만 했는데 지금은 그룹으로 나눠서 그 그룹 안에서 또 어떻게 됐는지를 지가 생각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커맨드는 이거예요. 커맨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룹 패스라고 해서 그냥 all input이라고만 해주면 돼요. 아웃풋은 2라는 옵션을 붙여서 아웃풋이라고 해주면 되고, 콤보는 이제 프롬하고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직 여기 3개만 썼고 인터널은 어떻게 하죠? 인터널은 지가 알아서 원래 잡아요. 지가 알아서 잡습니다.
클락 도메인별로 지가 알아서 구분해요. 클락 인터널은. 그러니까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는 어차피 클락 도메인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아까 뭐 클락 1, 클락 2, 클락 3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클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레지스터 뭐 이런 것들은 지가 알아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널 빼고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콤보 이렇게만 주시면 지가 알아서 4개의 그룹을 만들어요. 일단 4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이너스 크리티컬이라는 옵션을 주면 고를 넘어선 0.2 안에 들어온 애들 있죠? 그 안에 있는 애들을 한꺼번에 다 봅니다. 아까는 하나만 생각했었잖아요. 이거는 이쪽 0.2에 해당되는 애들은 다 한꺼번에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초는 이 커맨드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룹 패스라는 커맨드를 썼기 때문에 저런 옵션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는 우리 예제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걸 썼어요, 우리도. 일단 탑.con을 이따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옵션을 쓰면 좀 더 좋겠다. 자, 이제 거기에 크리티컬에 더해서 웨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웨이트, 그냥 우선순위죠. 기본적으로는 그룹당 웨이트가 1이에요. 그룹당 웨이트가 1인데 5가 가장 큰 숫자라고 해요. 5를 주면 빡세게 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냥 기본적으로 1이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그 리포트 타이밍을 했을 때 0.03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인크리멘탈도 할 수 있지만 그 인크리멘탈을 하기 전에 그룹 패스라는 걸 이렇게 줘봐서요. 줘보세요. 주고 나서 인크리멘탈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팁이죠. 우리 예제도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트를 1로 줬을 때 하고 5를 줬을 때 비교를 좀 그냥 예시로 준 거예요. 타이밍이 좀 좋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시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줘보시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셔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이 example를 보시면 아마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클락 도메인 1, 2, 3가 있고 크리티컬 레인지는 각각 주고요. 웨이트는 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인풋, 아웃풋, 콤비네이션 로직 패스에 대해서 또 그룹 패스를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주고 나서 리포트 패스 그룹이라는 커맨드를 또 내리면 내가 줬던 게 쭉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요 리포트 언더바 패스 그룹은 우리 8번인가 9번 리포트 파일에 나와 있어요. 리포트 폴더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있다 라는 거죠. 자, DRC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어차피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이제 팬아웃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은 원래 이렇게 버퍼들이 많이 생겨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보면 클락네트가 아니죠. 그냥 일반 시그널 네트인데 굉장히 팬아웃이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DRC 오류가 일단 날 수 있습니다. 맥스 팬아웃을 바로 넘겠죠. 너무 많으면. 일반 클락도 아닌데 일반 시그널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게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맥스 팬아웃을 바로 위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DRC가 당연히 날 건데, 그죠? DRC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은 RTL을 수정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RTL을 수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래도 타이밍 위주로 볼 거야 라고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렇게 굳이 뭐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컴파일을 쓰게 되면 이런 옵션을 쓸 수 있다. 열심히 뭐 이렇게 뭐 명령 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울트라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 울트라 쓰시고 적절한 옵션을 써서 이제 합성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WLM 모드로 우리가 돌려야 될 거죠. 돌려야 될 겁니다. WLM 모드로 돌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룹 패스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룹 패스. 이제는 좀 아시겠죠? 크리티컬 레인지도 여기 나와 있고 웨이트가 있습니다. 옵션은 2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미 뭐 옵티마이즈를 하고 뭐 바꾸고 리타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컴파일 울트라를 쓰는 입장이면 하지 말라는 커맨드를 오히려 쓰셔야 돼요. 그래서 don't retime 뭐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최종 정리라고 해서 좀 읽어보시면 아마 이런 커맨드들을 이제 쭉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건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 계속 또 하는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룹 패스 뭐 이런 투 패스 컴파일 해야 된다. 인크리멘탈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거긴 한데 요거 좀 한번 봐주십시오. 자, 리포트 패스 그룹은 우리 커맨드에도 있어요. 8번인가 9번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호스트 옵션은 어떻게 원래 기본적으로 4코어 쓸 수 있게 되는데 제한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옵션도 리무브 해서 다시 줄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set 앱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set이라는 명령을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set 앱바를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은 set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요. 요즘은 set 앱바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set svf는 사실 가장 먼저 선언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디폴트 파일이 나오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참고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그 시납시스에서 작년에 교육을 했는데 그때 라이센스가 필요했어요. 그 SPG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그래서 템포로 아이덱에 와서 그걸 가지고 수강하셨던 분들이 실습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울트라 마이너스 SPG를 이제 부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이것도 그 디자인 컴파일러도 토포그래피컬 모드로 띄웠을 때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플로플레인이라는 게 생기고 뭐 그래요. 여기 또 그 무슨 아이콘도 하나 생기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캡처를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올려놨고요. 참고하시면 돼요. 자, 저 버튼이 무엇이냐? 레이아웃 윈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누르면 이제 바로 이제 뭔가 연결이 돼요. ICC랑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링크적인 아이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미리 이런 커맨드들을 준비하시면 이게 잘 보면 플레이스먼트 에어리어라고 해서 땅 크기를 좀 설정하고요. 블럭케이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어디 부분은 이제 블럭을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아웃적인 측면에서 땅 크기 설정하고 어디는 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커맨드들인데요. 이거는 백엔드 수업할 때 보시게 될 커맨드예요.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만 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이렇게 떠요. 혹시 ICC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ICC 해본 분 계세요? 혹시? 아직은 안 계시네요. 네. 요거는 여기 잘 보시면 디자인 비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ICC 툴이 아닌데 딱 보면 ICC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아요. 왜냐면 ICC가 진짜로 뜬 거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스탠다드 셀을 보겠다고 켰고요. 그 다음에 블록케이지를 이제 켰고요. 블록케이지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블록케이지라고 하는 거라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설정하는 뭐 그런 옵션입니다. 내가 짰던 RTL 코드가 합성이 되고 그게 레이아웃이 됐을 때는 이렇게 대충 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인풋 아웃풋 핀 또는 포트를 뜻해요. 이렇게 알아서 쫙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배열을 실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얘를 찍어서 무브도 가능해요. 바로. 그러니까 무브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번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거 왜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네, 다시 한번. 예. 그런 거를 보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 보세요. 원래 DC는 프론트엔드까지만 하는 거였어요. 합성만 하는 거였어요. 원래 바운더리가.
근데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 이미 백엔드 ICC 기능을 포함해서 지금 바로 DC에서 그러니까 영역을 넘어간 거예요. 이거 왜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죠? 어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레이아웃이 됐을 때 내가 합성은 했지만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 내가 원했던 타이밍하고 실제 레이아웃이 됐을 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에 메모리가 이만큼 들어가서 갑자기 이렇게 갈 수 있는 패스가 얘를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합성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배치가 되는 모양을 아예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만들고요. 이렇게 돼 있는 피지컬한 배열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합성을 다시 한번 해서 SPG 옵션을 붙이면 이런 배열 좌표들에 대한 정보가 같이 백엔드 엔지니어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가 굉장히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합성하는 측면에서도 좀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라이센스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라이센스가 없으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버튼 눌러서 이게 바로 뜬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버튼은 우리가 못 눌러요. 그러니까 DC 쉘 마이너스 토포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떠요. 우리도 실제로 지금 해도. 그래서 이걸 누르면 바로 라이센스 없다고 뜰 겁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다만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ICC 했던 사람한테 DEF를 뽑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냥 읽을 수는 있습니다. 따로 그냥 커맨드 써서 읽을 수는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 버튼 눌러서 바로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을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 아이콘을 못 눌러서 이걸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좀 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된다. 그런 뜻을 표현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대요. 컨제스천 맵이라고 그래서 많이 밀집도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뭐 빨갛게 나오고 밀집도가 좀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색들로 보이고 뭐 이런 밀집도 그러니까 컨제스천 맵이라고 하죠. 그것도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컴파일러인데 플로 플랜 쪽에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ICC를 부를 수 있는 커맨드가 아예 이렇게 창으로 나오고요. 요거 딱 누르면 바로 그냥 ICC가 딱 뜰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ICC 링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원래 ICC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DC가 바로 DC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긴다. 방법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렇죠. 여기 보면 터미널에서 봐도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DCCL 토포였는데 여기 보면 뭐 이걸 퀴트에서 엑시트가 없었는데 바로 IC 컴파일러라는 게 뜨죠. 바로. 이게 바로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ICC 엔진을 가지고 와요. 아예.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에러가 만약에 이럴 때 에러가 나오면 뭐 이런 걸 확인하세요 라는 뜻인데 우리는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제 ICC가 떠요. 실제 ICC가 이렇게 연결돼서 뜨게 되고요. 이 파일 탭의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선택됨과 동시에 이렇게 화면이 보일 겁니다. 아직은 뭐 피부로 와 닿으시진 않을 거예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네,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인크리멘탈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PG라는 옵션을 쓰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타이밍 어널리시스터는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고 양이 또 많아서 힘드셨을 거예요.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오늘 하루 다 하셨는데 기억나는 게 뭐 있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콘스트레인트 잘 주고 컴파일 울트라 쓰세요. 그죠? 문제 생기면 콘스트레인트 좀 조정하시고 소스 바꾸세요.
내일 뵙겠습니다.